굿모닝, 베트남. 베트남과 유럽 간 자유무역 협정이 8월에 발효되면 인도의 글로벌 기업 공장 유치와 대EU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베트남은 인도와 수출 품목이 겹치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EU 기업 공장 이전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베트남 현지 매체 카페비즈 등에 따르면 인도의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보도를 인용해 EVFTA 발효는 인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약 70% 이상의 관세 인하 혜택 덕분에 베트남의 대EU 수출 제품 가격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도는 의류, 신발, 플라스틱 제품, 고무, 가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EU 수출에서 베트남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EU는 인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인도는 대EU 수출량은 연간 총 수출량의 17%를 차지한다. EU 내 섬유 및 의류, 잡화 제품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도 내에서는 EVFTA 발효로 인한 위기감이 높다. 인도 최대 의류 수출업체 중 하나인 매트릭스 클로딩의 CEO 고탐 메어는 EU 수출 시 관세 차이 때문에 EU는 물론 세계 다른 국가 수출 시에도 상품 가격을 낮춰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제이 사하이 인도 수출기구 연맹 회장은 인도가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베트남과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생산기지 유치에서도 베트남과 경쟁 관계에 있다. 인도와 베트남을 놓고 공장 이전 후보지를 고민하는 EU 기업들이 EVFTA 발효 시 감세 미면세 혜택 때문에 베트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일본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을 떠난 56개 기업 중 26개가 베트남에 정착했다. 한편 인도는 EU와 FTA 체결을 놓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뉴델리의 자동차 부품과 와인의 관세 감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욕심은 단순히 FDI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FDI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품질의 상품을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브랜드들의 하이테크 제품을 앞세워 동남아시아 지역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 다음 순차적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끼워 팔거나 FDI 기업의 기술과 부품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앞세운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심산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을 최대한 부각한다. 대표적인 예가 빈그룹의 자동차 생산 자회사 빈페스트와 스마트폰 생산 자회사 빈스마트다. 빈페스트는 BMW 등에서 수입된 부품으로 조립하고 LG화학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로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빈스마트 역시 이탈리아의 디자인과 중국 ODM 등을 통해 만들어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미국 진출을 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의 휴대폰 위탁 생산 업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 미얀마로는 수출을 시작했다. 최근 베트남 산업부 산하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국과 호찌민시 통합지원센터는 아세안 시장으로의 베트남 상품 수출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데다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출에 유리한 이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은 FDI 기업의 핸드폰, 컴퓨터, 전자제품 등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베트남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태국 식품 유통 기업들은 섬유 제품을 선호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발전기, 양수기, 가전제품, 통신 장비 수입에 관심이 많다. 베트남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단적인 예로 필리핀은 베트남 쌀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베트남 산업부 응웬 푹남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국 부국장은 베트남 수출이 동남아 지역을 통해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해산물, 야채, 커피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꼽혔다. 실제로 올해 들어 태국, 싱가포르의 팡가시우스 수출, 인도네시아의
커피, 차, 조미료 등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아세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출 품목을 재구성하고 품질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관리 및 접근, 거래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 적용도 권고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의 인식과 산업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베트남만의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상품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태국, 싱가포르와 같이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시장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의 수준과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노이에서 ODA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 기관 관계자는 미얀마나 라오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베트남 제품이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빈스마트나 비에텔의 경우 제품들이 FDI 기업들의 부품과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베트남 브랜드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품질을 가진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최대 경쟁자는 인도다. 삼성과 애플은 베트남과 인도 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으며 추가 생산 설비 이전을 두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저울질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중국에서 뺀 설비 이전을 두고 인도로부터 경쟁자인 베트남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재 인도는 FDI 유치에 있어 베트남에 비해 한 발 뒤처진 상태다. EVFTA가 8월에 발효되면 인도의 글로벌 기업 공장 유치와 대EU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까지 인도는 EU와 FTA 체결을 놓고 2007에서 2013년까지 총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중단한 상태였다. 뉴델리의 자동차 부품과 와인의 관세 감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모던 디플로머시 등 인도 언론들은 EVFTA 발효가 인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70% 이상의 관세 인하 혜택 덕분에 베트남의 대EU 수출 제품 가격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포스트 차이나 후보지로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인도는 의류, 신발, 플라스틱 제품, 고무, 가죽 등의 EU 수출에서 베트남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EU는 인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인도의 대EU 수출량은 연간 총 수출량의 17%를 차지한다. EU 내 섬유, 의류, 잡화 제품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FIEO는 EVFTA 발효 이후 인도산 신발, 의류, 인테리어 용품의 유럽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 대EU 수출액을 살펴보면 신발의 경우 베트남은 75억 달러지만 인도는 1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인테리어 용품은 베트남 15억 달러, 인도는 9억 달러다. 현재 베트남 제품에 EU 수출 시 부과되는 6에서 8% 세금이 면제되면 신발, 인테리어 용품의 수출액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대EU 연간 수출액은 베트남 530억 달러, 인도 58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인도 내에서는 EVFTA 발효로 인한 위기감이 높다. 인도 최대 의류 수출업체 중 하나인 매트릭스 클로싱의 대표 가구탐 나이르는 EU 수출 시 관세 차이 때문에 EU는 물론 세계 다른 국가 수출 시에도 상품 가격을 낮춰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야 샤하이 인도 수출기구 연맹 회장은 인도가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베트남과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생산기지 유치에서도 베트남과 경쟁 관계에 있다. 인도와 베트남을 놓고 공장 이전 후보지를 고민하는 EU 기업들이 EVFTA 발효 시 감세 및 면세 혜택 때문에 베트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노동법을 개혁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을 설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모던 디플로머시는 분석 기사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유럽 같은 잠재적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베트남처럼 인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 국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던 디플로머시는 인도는 자국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우선 고려하는 이전 후보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 유치 시 인도는 베트남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베트남은 유리한 지리적 위치, 투자자 중심 정책, 유럽과의 FTA 체결, CPTPP의 주요 멤버라는 이점을 갖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EU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IEO도 유럽 시장에서의 인도 기업 점유율을 베트남에 뺏기지 않도록 EU와의 FTA 체결을 조속히 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굿모닝, 베트남.